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저희는 납세 의무자 그리고 과세 기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납세 의무자는 과세 사업자가 있고 면세 사업자가 있죠. 또 과세 사업자는 규모에 따라서 일반 과세자, 간이 과세자가 있죠. 일반 과세자는 직전 연도 공급 대가가 4,800만 원 이상, 간이 과세자는 직전 연도 공급 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인 경우라고 했고, 일반 과세자는 큰 4,800만 원부터 시작해서 1억, 10억, 100억 이렇게 규모가 크다 그랬죠. 규모가 크다. 그러나 간이 과세자는 우리 학교 등굣길에 올 때 보면 떡볶이집, 샌드위치집 혹은 조그만 구멍가게 같은 간이 과세자는 규모가 적은 사업자다. 이렇게 사업자, 납세 의무자, 사업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과세기간은 부가가치세 세금을 내는 기간인데 1기와 2기로 구분되어 있고, 다시 1기는 1월 1일부터 3월 31일, 1기 예정신고, 확정신고 기간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 그쵸? 2기의 예정, 또 확정이 있죠. 예정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 2기의 확정은 10월 1일부터 12월 31일, 이렇게 과세 기간이다. 그리고 그것에 있어서 납부 기간은 그 다음 달 25일이죠. 1기 예정신고는 4월 25일, 2기 확정신고는 7월 25일, 그리고 2기 예정신고는 10월 25일, 그 다음이니까 12월 31일이면 그 다음 연도 1월 25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과세 기간으로 해서 배웠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리고 지난 시간에 또 배웠던 것이 어떤 걸 배웠을까요? 과세 거래에 대해서 배웠죠. 과세 거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것은 재화의 공급에 대해서 배웠어요. 재화의 공급, 실질 공급, 간주 공급. 간주 공급은 자계, 사패 4개가 있다. 이 과세 거래는 부가가치세 세금을 내는 그런 거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운 게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이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두 번째 시간 재화의 공급 그리고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 그리고 부수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용역의 공급, 지난 시간에는 재화의 공급은, 공급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 그랬죠? 공급이라고 하는 것은 판매라고 했죠. 이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뭐라 했냐면 서비스라고 했습니다. 서비스를 판매하는 겁니다. 이런 판매하는 경우에 어떻게 된다? 부가가치세를 내야 되겠죠. 여기 보면 뜻 읽어볼게요. 영무를 제공하거나, 영무. 여기서 영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영무 말이 어렵죠? 이건 노동력이에요. 노동력을 제공하거나, 사람의 노동력이죠. 선생님이 지금 가르치는 이것도 노동력이에요. 여러분 미용실에 가서 여러분들 머리 커트를 하거나 파마를 하죠. 그것도 노동력입니다. 노동력을 제공하거나 재화, 상품,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는 겁니다. 사용하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뭐다? 용역입니다. 조금 이제 구체적인 거는 이제 여기 밑에서 해볼게요. 지금 이 시간에 한번 해볼까요? 지금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재화나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 노동력을 제공하거나 이렇게 사용하게 하는 것이 용역의 공급입니다. 이렇게 됐을 땐 부가가치세를 내야 되는데, 용역의 공급으로 볼 수 없는 건 뭐냐? 대가를 이거 꼭 알아두세요. 두 가지가 있어요. 대가를 받지 않고, 돈을 받지 않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한다. 서비스를 공급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미용사예요. 근데 복지관에 가서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무료로 머리를 깎아줬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거는 봉사가 되는 거죠. 봉사를 했는데 대가를 받지 않고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부가세를 낸다? 그러면 안 되겠죠. 두 번째는 고용관계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고용관계. 예를 들면 회사원은 고용관계에 의해서 취업을 했죠. 이 사람들이 한 달 동안 일을 하잖아요. 그런 이런 고용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뭐 부가세 이런 거 내지 않죠.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거, 이 두 가지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그럼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거 몇 가지가 있는가? 하나, 둘,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프린트 지금 보고 있죠?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역무의 제공입니다. 역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노동력입니다. 노동력을 제공하는 거예요. 자, 여기 뭐 건설업 있죠? 내가 아파트라든지 공장을 짓는 데 있어서 내가 거기 가서 일을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죠? 그런 경우에도 어떻게 됐다? 용역의 공급입니다. 나의 노동력을 제공하는 거 용역의 공급입니다. 그리고 자재 부담 없이 가공만 해주는 거예요. 다른 회사에서 나한테 어떤 제품을 갖고 오면 그 재료에다가 내가 어떤 적절하게 일을 하고 다른 사람한테 넘겨주는 거. 이렇게 내가 노동력을 제공하는 거, 이것이 무엇이다? 용역의 공급입니다. 두 번째는 재화나 상품이나 시설물을 사용하게 하는 거예요. 부동산 임대업. 여러분들 뭐가 있을까요? 뭐 기숙사라든지 또 뭐 이런 경우죠. 혹은 하숙집이라든지 원룸이라든지 그쵸? 이런 거는 전부 다 어떻게 되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건물이나 이런 집을 갖다가 뭐 1년이건 혹은 뭐 몇 개월을 정도를 빌려주고 돈을 받는 거죠.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빌려주고 돈을 받는 거. 이것은 뭐다? 용역의 공급이다. 기계 장치의 단계대요. 자동차 같은 거 렌트하죠. 그쵸. 혹은 뭐 농업 기계 같은 걸 렌트하고 빌려주고 돈을 받는 거. 이거 전부 다 용역의 공급입니다. 테니스장 주차장을 사용하죠. 테니스장을 내가 한 달권을 끊으면 어떻게 되죠? 돈을 내야 되겠죠. 주차장도 한 달을 사용한다 그러면 돈을 내겠죠. 그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사용하는 거. 그랬을 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다? 용역의 공급, 서비스를 공급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권리를 사용한다. 뭘까요? 세 번째 권리를 사용한다. 산업재산권. 이런 거죠. 산업재산권, 상호나 상품 등을 빌려준다. 여러분 예를 든다면 나이키 이런 거 스포츠 용품에 있어서 메이커 있는 것들은 저보다 외국에서 들어온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상표를 사용하는 거, 그래서 외국에다 돈을 지불하는 거, 그런 것들도 전부 다 뭐다? 용역의 공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역의 공급 세 가지, 역무의 제공, 재화 시설물을 사용하는 거, 권리를 사용하는 거, 구체적으로 이런 예들을 잘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용역의 공급이 될 수 없는 두 가지, 공짜로, 그죠? 무료로 내가 다른 사람한테 노동력을 제공한 경우, 이 첫 번째 경우, 그리고 회사에 내가 고용된 경우, 이런 경우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여러분들 프로야구 있죠? 여러분 프로야구 중계장에 가죠? 프로야구 그 운동장에 가면 어떻게 되죠? 혹은 여러분 영화관 가는 거, 그쵸? 혹은 전시장 가는 거, 그리고 학원에 가서 공부하는 거, 인강 듣는 거, 혹은 내가 버스 타는 거, 그쵸? 혹은 내가 핸드폰 기계를 사서 핸드폰 요금제를 가지고 핸드폰 서비스를 받죠? 이런, 혹은 여러분들 유튜브, 넷플릭스 같은 거, 이런 거 사용하는 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여기에 있는 것 서비스를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다? 용역의 공급으로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되겠네요. 이번에는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 과세거래에 있어서 과세거래입니다. 그 중에서 마지막 재화의 수입을 이야기합니다. 상품을 수입한다.
상품이죠. 상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부가세를 내야 됩니다. 네 가지가 있네요. 외국으로부터 내가 재화를 직접 수입하는 경우. 최근에 제가 미국에서 상품을 직접 수입한 적이 있거든요. 전부 다 부가세가 붙습니다. 두 번째, 외국 선박에 의해, 외국 배에 의해서 공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나라에도 속하지 않은 그런 것이에요. 그런 바다에서 체포된, 그러니까 그물로 잡은 수산물의 수입, 이것도 역시 수입으로 봅니다. 수출 면허를 받고 선적된 물품의 수입, 수출된 것을 다시 수입할 때도 역시 수입으로 봅니다. 외국 물품을 보세 구역으로부터 국내로 반입한 경우, 이런 네 가지 경우는 전부 다 어떻다? 전부 다 재화의 수입으로 보고 부가세, value added tax, 부가세가 붙는다. 10%가 붙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부수재화, 부수 용역의 공급이다. 그러니까 주된 게 있어요. 주된 것이 있다면 딸려오는 게 있겠죠. 주된 것, 예를 든다면 내가 조경 공사를 해요. 그럼 조경 공사할 때 함께 오는 게 뭐죠? 꽃과 나무, 잔디잖아요. 이런 것들은 뭐냐면 주된 것이 아니라 부수적인 거죠. 부수적인 것. 근데 조경 공사를 하면 내가 조경 가지고 있는 이 기술을 통해서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용역의 공급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된다? 부가세를 내야 돼요. 부가세 10%를 계산해야 됩니다. 그죠? 조경 공사할 때. 그런데 꽃과 나무와 잔디, 이거는 이렇게 식물들은 부가세를 낼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면세예요. 면세. 세금을 내지 않는 겁니다. 면세에 대해서는 아마 몇 시간 후에, 아마 다음 시간에 제가 이 면세에 대해서 하는데요. 면세는 세금을 내지 않아요. 꽃이나 나무나 잔디나 이런 식물들, 자연적인 것들은 내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조경공사와 관련된 거는 부가세를 낸다. 근데 그것과 함께 딸려오는 부수적인 꽃과 나무와 잔디는 부가세를 내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읽어볼게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서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포함한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따라서 주된 재화와 용역이 과세 대상이 되면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도 과세 대상이 된다. 설명한 것으로 보면 주된 재화는 뭐죠? 주된 거는 조경공사죠. 이때 부가세 10%가 계산이 되죠. 그럼 부수되는 재화는 뭐죠? 잔디죠. 잔디.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도 과세 대상이 된다. 주된 재화, 조경공사에서 부가세가 10%가 붙으면 부수되는 꽃과 나무와 잔디도 이것도 어떻게 한다? 부가세 10%를 내야 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주된 것이 10%를 내면, 부가세를 내면 꽃과 나무와 잔디도 부가세를 내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어떻게 된다? 주된 것이 그렇다면 딸려오는 것도 10% 부가세를 내라. 이것이 원칙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따라서 주된 재화와 용역이 과세 대상이면 10%를 내라고 하면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 꽃과 나무와 잔디는 무조건 어떻게 된다? 세금을 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거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과세 거래의 종류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과세 거래는 세 가지가 있죠.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그리고 재화의
수입. 재화의 공급은 상품을 판매하는 거고 용역의 공급은 서비스를 판매하는 거고 재화의 수입은 상품을 수입하는 겁니다. 여기서 좀 중요한 게 재화의 공급인데 이 재화의 공급은 내가 진짜 물건을 판매했다? 실질 공급. 내가 판매하지 않았지만 판매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래서 판매한 것으로 본다? 간주 공급.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간주 공급은 네 가지가 있죠. 뭐가 있죠? 자, 개, 사, 폐. 이거 외워야 돼요. 자가 뭐죠? 자가 공급. 개가 뭐죠? 개인적 공급. 사가 뭐죠? 사업상 증여. 폐가 뭐죠? 폐 없이 잔존 재화. 요 네 가지 하나, 둘, 셋, 넷. 요것은 간주 공급의 네 가지 예입니다. 요 네 가지 자개사패 이거를 자개사패라고 알아야 되고 이것에 대한 뜻을 지난번에 설명했으니까 요것까지 알면은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이번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